안녕하세요, 정기사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슬러리월 안정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전 영상에서 개요, 가이드월, 그리고 굴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.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숙지를 하고 이 영상을 들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일단은 우리가 슬러리월 작업을 할 때 가장 처음 해야 되는 것이 굴착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도면에서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굴착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, 직사각형으로 굴착을 해야 하겠지만 아무래도 흙이라는 것이 흘러내리죠. 제가 흙막이나 오픈컷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실제로 이 굴착 작업을 하다 보면 흙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간 바뀌었죠. 흙이 좀 더 파였죠. 이런 식으로 작업이 진행되게 됩니다. 근데 한번 제가 좀 극단적인 케이스를 또 준비를 해봤어요. 이제 케이스 넘버 2인데요. 흙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내린 거죠.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철근망을 넣고 공구리를 친 다음에 이 흙막이가 완성이 된 다음에 흙막이 안쪽에 나와 있는 흙을 우리가 파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나요? 일단은 도면대로 우리가 판다고 했을 때는 이런 식이죠. 근데 실제로 쳐진 거는 이런 식으로 쳐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콘크리트가 도면에서 잡아놓은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 들어가게 된 거죠. 과도한 원가 투입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안부분은 우리가 건물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충분히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흙막이의 크기가 커짐으로써 우리가 이 콘크리트를 제거를 해야겠죠. 그렇기 때문에 작업량도 늘어난 것이고 원가도 늘어난 이런 우리가 원치 않은 시공이 돼버리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슬러리월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개가 굴착면 관리입니다. 특히 굴착면이 붕괴하는 것을 최소화시키기를 우리는 원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안정액이고요. 이 안정액이라는 것이 흙 입자 간의 점착력 같은 것을 높여서 이 굴착을 할 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최소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이 안정액이라는 것이 이제 벤토나이트라는 것과 물을 섞어서 만드는 것인데 어느 정도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이 안정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율로 안정액을 만들겠죠. 근데 그 안정액의 비율이라는 것이 굴착을 하다 보면 이 아랫부분에서 발생하는 흙들로 인해 순도가 떨어지게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굴착면을 안정액으로 꽉 채워주는데 이 더럽혀지는 부분을 회수를 하고 그리고 회수를 하면은 그 모자라는 양만큼 채워줘야겠죠.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안정액을 공급하고 회수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. 제가 정말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리진 못할 건데 일반적으로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과 벤토나이트를 섞어서 안정액을 새로 만들고요. 이 안정액 같은 것은 이 사일로라는 것을 이 물을 보관할 수 있는 이 엄청 큰 통을 사일로라고 하고요. 이 사일로가 우리가 필요한 만큼 현장 내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. 그럼 이 벤토나이트 새로 섞은 것을 이 굴착 하는 곳에다가 사용을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3번 정도 재사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. 그러면 우리가 회수한 것들은 후처리를 하게 됩니다. 이 사용한 것들은 이 디센더라는 것을 통해서 토사와 암석을 한번 분리를 해주고요. 그 다음에 필터 프레스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물과 찌꺼기를 분리를 해서 물을 뽑아낸 다음에 물을 다시 재활용하는, 그래서 그 사용한 물을 다시 벤토나이트랑 섞어서 이제 다시 굴착면에 사용하게 되는 이런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사일로에는 이제 재활용된 물을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양, 새로운 안정액을 만들 수 있는 양, 그것들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정도를 계산을 해서 현장마다 슬러리월 패널이 다 다르겠죠. 몇 개가 있는지가 다르고 슬러리월 패널 하나하나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일로 한 개의 용량과 필요한 그 용량을 잘 계산을 해서 현장 반입을 하고 그 후에 디센더 및 필터 프레스를 사용을 해서 사용된 안정액에 대한 처리
를 하는 과정을 현장 내에서 거치게 됩니다. 이 일련의 과정들이 이 환경적인 개선, 이 오염 수준이 심한 것들은 이 토사를 버리는데도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. 저희 현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. 근데 일단은 이 디센더와 필터 프레스를 통해서 찌꺼기를 제거해주는 과정이 이런 환경적인 개선도 있고요. 그리고 사용한 물을 다시 사용을 해서 이 운영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 현장 관리를 할 때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를 이제 표현을 해봤고요. 일단 이 이동식 크레인한테 BC 커터를 달아주고, 그리고 이 BC 커터에 이 안정액을 공급할 수 있는 이 호수를 연결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BC 커터가 굴착을 하게 되고요. 이제 뭐 펌프 같은 거로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사일로로 이 찌꺼기들은 들어가고, 또 디센더, 필터 프레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. 사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하는 만큼 반입이 되고요. 그리고 보통 포크레인 한 개 정도가 있어서 이 필터 프레스 같은 거로 처리를 하면, 제가 그 사진은 준비를 안 했는데 흙들이 나오게 됩니다. 흙들이 나오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운반을 한다거나, 뭐 어디 뭐 덤프트럭에다가 버릴 때 포크레인이 역할을 한다거나, 그런 식으로 현장이 운영이 되고요. 제가 여기서는 철근망에 대해서는 표현을 안 했는데, 이 다음 영상에서 철근망을 어떻게 우리가 조립을 하게 되고 인양 및 이제 삽입을 하게 되는지 거기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, 그것까지 이 현장 운용을 할 때 고려를 하셔야 된다 라는 것을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특히 아까 제가 사일로를 반입을 하게 된다고 했는데, 현장 그 용량에 맞춰서 이겁니다. 근데 느끼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부피가 크고요. 이 현장에 사일로를 어디다가 배치를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이동식 크레인, 포크레인, 그리고 아무래도 철근망을 또 들어줄 크레인들이 있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이제 반경이 나와야 되고요. 현장에 이 이동 루트가 나와야 되고, 근데 만약에 사일로를 한번 설치를 해서 그것들이 다 나온다 라고 하면은 현장 운영에 큰 무리는 없을 텐데, 사일로를 한쪽에 몰아서 설치를 한 다음에 이제 그 반대편의 작업이 다 끝나고 사일로를 한번 이동을 해서 사일로가 원래 있었던 자리에 작업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, 그 부분이 공기 연장, 이제 사일로 옮기는 것도 또 크레인이 해야죠. 사일로에 들어가 있던 물 다 빼내야죠. 이런 것들을 하는데 또 공기에 영향이 있다,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할 거라고 중요합니다. 제가 필터 프레스 및 디센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는데, 저도 이 영상을 하면서, 이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했고요.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어서, 일단 안정액을 우리가 왜 사용을 하게 되고, 그 안정액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입해야 되는 장비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, 그것들이 부피가 크기 때문에 현장에 그 것들을 어디다가 배치를 하는지, 그리고 크레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반경이 나오는지, 작업 이동 경로가 나오는지, 그런 것들이 건설 관리에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다. 이제 안정액을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, 협력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디센더 및 필터 프레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, 그런 것들이 제가 여기에 링크로 이제 적어 놓은 것들에서 이제 있는데요. 한국 사이트는 적절한 게 없어서 영어 사이트로 조금 링크를 제가 준비를 했고, 이 영상 설명란에다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말이 꼬이네요. 이번 영상은 이제 슬러리월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안정액, 슬러리라는 게 이 안정액과 관련이 있거든요. 그 슬러리월의 안정액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정기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